아니면 말고식의 생태 탕집 인터뷰를 감행한 김어준의 뉴스 공장, 누구는 뉴스 공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선관위는 저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증거를 가지고 증언해달라고 하니까 의인을 협박한다고 합니다. 의인을. 민주당은 의인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윤지호를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신문,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생태 탕집 인터뷰를 감행한 김어준의 뉴스 공장, 누구는 뉴스 공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내곡동 생태탕의 진실은 다행히 지난 3일 일요시사의 보도로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됐기는 합니다마는 뉴스공장이 생태탕집 인터뷰를 내보낸 시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던 2일 아침이었다는 점과 5시간 내내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이야기만 내보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년 전 가게를 찾은 손님의 바지 색깔과 신발 브랜드마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생태탕집 아들은 어제 돌연 두렵다며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취소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민주당이 만들었던 3대 의혹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서 다 형사처벌받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추켜 세웠던 윤지호 씨가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지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자녀 표창장 관련해서도 직접 동양대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했지만은 재판에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일을 5번이나 되풀이한 전력이 있는 당입니다. 국민들께서 잘 참작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런 예에 비추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증거를 가지고 증언해달라고 하니까 의인을 협박한다고 합니다. 의인을. 민주당은 의인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윤지호를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민주당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선관위가 비록 편향적이고 또 중립적이지는 못하지만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원상 복구하고 국민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참 박주민 의원보다 못한 후한무치한 대통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월세 인상한 것이 문제되자 사과하고 월세 낮추어 재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농지 취득 자격 없음에도 경작 계획서 제출해서 농지 취득한 게 문제가 되자 좀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앞으로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사과하고 월세 낮췄는데 문 대통령은 자신은 쏙 빼고 국민들만 취득 자격 심사 강화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본인부터 원상 복구하고 국민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참 박주민 의원보다 못한 후한무치한 대통령입니다. LH 직원들이 본인들 실명으로 땅 투기했겠냐는 세간의 의혹이 하나둘 친인척 명의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 발표 때 나타나지 않았던 LH 직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구속영장 청구된 정현용 씨는 전북지역본부에, 또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구속영장 청구된 이상구 씨는 역시 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은 부인 지인 명의로 개발정보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하고, 이외에도 전현 직원들이 본인 친인척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 투자한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수조사해둔 소유자 명단과 대조해 가면서 봐주기 수사가 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11월
11월 집단 면역, 차질 없는 백신 수급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만 반복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수급 및 접종 상황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배우조합상의 여우 조연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위상을 드높인 쾌거라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소식을 접하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국격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해외 백신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집단 면역 실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마스크 벗기 실험을 진행하고 영국은 프로축구 경기와 코미디 클럽 공연을 대중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벌써 백신 접종 한 달이 지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코로나 접종률은 1.85%로 인구수 대비 접종률이 세계 98위에 불과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2분기 접종 대상자가 1,150만 명인데 현재까지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770만 명분에 불과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마치 앵무새처럼 11월 집단 면역, 차질 없는 백신 수급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만 반복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수급 및 접종 상황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평균 19.08%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국민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인상으로 역대 최대의 이의신청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승률이 제각각이고 심지어 거래가를 상회하는 공시가격이 매겨지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허접한 행정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젠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시작은 4.7 재보궐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격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를 직전에 두고 지금 다급하게 때늦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LTV DTI 규제를 풀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라고 수년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슬그머니 선거를 앞두고 금융 규제를 일부 돌려넣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흉이라며 부동산 대출을 옥죄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무주택자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와 내년 서울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전망에 따르면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이 연평균 7만 5천 개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6만 8천 개, 내년에는 6만 4천 개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아파트,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공시가격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19.1% 상승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고 이런 와중에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실거래가가 12억인데도 약 12억인데도 공시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15억이 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임대 아파트가 분양 아파트 공시가격보다도 더 높은 경우 그리고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어떤 동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그 옆 동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이런 경우 또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에서도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공동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 서초구와 또 제주도에서 발견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공시가격 오류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부근 물론이고 세정, 인천, 김포시 등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그럴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까지 반발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인 조세 저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3년 동안에 의견 제출한 경우를 보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7,435건인데 금년에는 과연 의견 제출이 몇 건이나 될지 폭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평하지 않는 세금은 국민의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기본적으로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은 재산세, 종부세 관련되는 부동산 세금이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집을 갖지 않는 사람 모든 분들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200만 명에 가까운 공직자들과 관련된 법입니다. 우리가 김영란법을 만들었었을 때 농축 수산물을 5만 원씩 정도만 선물할 수 있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까지 풀었는데 그동안 농축수산물을 팔지 못해서 손해봤었던 국민들은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이 여야의 동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여권이 통과시켜 놨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 상황을 국민이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섬세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5개의 법률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런 5가지의 법을 일부분 또 가져오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더 채워 넣어서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지금 불리한 전국을 좀 돌파하거나 또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원내대표님부터 이 법을 빨리 그리고 꼼꼼히 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늦은 밤까지 회의를 해왔습니다. 또 내일 이 법이 또 법안 소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해만 더 하면 될 텐데 하여튼 이 법을 잘 만들고 또 재정법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이 잘 완성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은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막무가내 정권, 오만불손 정권, 위선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들 선거 지원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도 마지막 며칠이 그 이전의 수십 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지인들을 찾고 이 정권의 실패를 말씀을 드리고 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염증을 느낀다 하시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이번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됐는지도 살펴보시고 조국, 추미애, 윤미향이 어떻게 했는지 또 LH 사태가 무엇인지 이 정권이 이 정부가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아직 채 2%도 접종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100위권 밖으로 백신 접종국이 된 이런 무능, 내로남불, 오만, 위선, 온갖 정책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우리 후보들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도 사법 처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막무가내 정권, 오만불손 정권, 위선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일 투표장에 나가시는 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과 무능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2005년도에 나는 그 측량 현장의 가구 말구가 중요하지도 않지만 그 당시 오세훈 후보는 불출마 선언하고 평범한 자연인 신분이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측량 현장을 가구 말구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이번 선거만큼은 여당에서 할 이야기가 별로 없구나. 저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투표장으로 가셔서 안심하고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안심하고 찍어달라고 말씀드리는가? 저희는 내일 승리해도 환호 자격하지 않을 것이고 너무 기뻐서 춤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위대한 민의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더욱더 성찰하고 반성하고 내일을 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서울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오는 정권 교체를 일으켜서 추락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무슨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연단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네요. 킥보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를 많이 치러보니까 우리 선거는 곧 유권자들과의 대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유세 현장에서 큰 마이크 소리로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상인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는 거죠? 오늘이 바로 피날레 마지막 유세입니다. 오늘 노원 구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꼭 오세훈 후보를 안심하고 찍어주십사 부탁드리는 마지막 유세입니다. 왜 안심하고 찍어달라고 말씀드리는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이 위대한 민의를 새기는데 더욱더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고민할 뿐이지 결코 승리에 취해서 환호 자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통합을 고민하고 범야권의 대동단결을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야권의 분열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실증지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탄탄한 단일대오의 범야권 진치를 튼튼하게 구축해서 내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소망을 말씀드리고 연단에서 내려갈까 합니다. 위정자는 권력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권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일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200m, 300m 긴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더라도 1시간, 2시간 기다렸다 투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야, 이게 민심의 바람이구나. 이게 무서운 분노의 민심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투표장에 200m, 300m 긴 줄에
유권자들의 장사지는 주권자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생생하게 권력자에게 일깨워주는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몇 시간 투표 독려를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노원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내일 심판의 날을 맞지 마시고 아는 지인들 5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장으로 기어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평화로운 모바일 쿠폰 발송 오피스콘. 뭐야 오들이 퇴근해? 이번 이벤트 예산 경품 비용이 너무 크잖아. 내일 4월 7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의 든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오선의 정진석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연사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이신 윤창현 의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도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비례대표로 21대 의원이 된 윤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 진출하자마자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이 통과되는데 야당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거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걸 보니까 김상조 실장, 박주민 의원 도대체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들도 못 지킬 법을 왜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먼저 지켜야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이 노원구의 주인, 이 서울시의 주인,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여러분들이 심부름꾼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주인으로 알지 않고 심부름꾼으로 알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서울시의 주인이시고 노원구의 주인이시고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심부름 시켜놓은 이 민주당 분들, 일본 분들, 자기가 주인인 줄 알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 내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투표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을 찍으십시오. 정신 차릴 겁니다. 아, 내가 주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이 훌륭한 노원구민들, 이 훌륭한 서울시민들께서 주인이셨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야 이번 투표가 심판의 투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내일 투표장에 가실 거죠? 가셔서 2번 찍어주십시오. 2번을 찍는 길은 오세훈이라는 훌륭한 후보를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만드시는 동시에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서울시의 주인이고 노원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심판을 통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 여러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님의 찬조 지지 연설이었습니다. 네, 다음 모실 분은 현경병 노원갑 당협위원장이시고요. 현재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현경병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5분 후면 오세훈 후보가 이 자리에 도착한답니다. 환영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 전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파탄낸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정 10년, 잃어버린 10년, 뭐 더 이상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박영선 후보, 지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될 때 3주택자였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에 고급 아파트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미국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런 부분들 구구하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오세훈 후보가 보여주었던 서울시정 5년을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끌어갈 비전과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주목해 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도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훑고 다니면서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주권자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변화하고 발전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될 겁니다. 우리 노원 주민 여러분께서 살기 좋은 주택, 그리고 일하기 좋은 일자리 제공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투표율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3일 전부터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제가 구청이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관건, 금권,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사전투표율이 21%대였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 투표율을 보고 크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투표일인데 50%가 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약속하는 압승을 선물로 주고 될지도 모릅니다. 뭉치면 이긴다는 민주당의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될지 모릅니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 주민, 지인들 5명, 10명을 데리고 함께 투표하기 운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투표하실 때에 가급적 오전에 해 주십시오. 일찍 할수록 줄 서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선관위 하고 있는 모습 보셨죠? 이대로 가면 내일 투표 마감 8시에 줄이 늘어지면 투표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일찍 가셔야 코로나 때문에 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장갑도 껴야 되죠. 그리고 신분 확인할 때 마스크도 내리게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시간이 길어져서 투표하기에 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찍 퇴근하고 편하게 하겠다는 생각 마시고 일찍 투표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세훈이 서울시를 이끌어서 우리가 살만한 서울이, 노원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경병 우리 노원갑 당협위원장이시며 선대위 종합실장입니다. 다시 한번 사이다 같은 찬조연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 최고위원으로서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준석 위원장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저 방송에 좀 덜 나옵니다. 원래 하루에 3-4번씩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 선대위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지금 방송 못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죠,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 노원 구민들에게 다른 선거와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봤더니 박영선 캠프랑 오세훈 캠프에서 누가 열심히 하고 있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5명씩 꼽아서 얘기하는데, 아니 여기 현경병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합상황실장으로 계시고 제가 뉴미디어 본부장 한다고 해가지고 5명 중에 노원구 사람이 2명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저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저희가 다만 이번에 경선이고 단일하고 긴 과정 속에서 오세훈 후보와 길게 같이 고민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약을 짜고 지금까지 같이 선거를 치러왔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우리 동네 여기저기에 걸린 현수막을 보십시오.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4호선, 7호선 급행화, 창동 차량기지, 뭐 하나하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민들이 진짜 세밀하게 따지고 있는 그런 공약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Ford Explorer. Ford. 켈포스 M. 커피가 물이고 밤샘이 삶이고 야식이 낙이고 내 속은 쓰리고 커피가 물 밤샘이 삶 야식이 낙내 속은 쓰리고 위산은 중화하고 위벽을 보호하고 위통을 치유하는 포스. 요즘 속쓰리면 켈포스 M. 방금 우리 오세훈 후보가 도착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노원구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자리까지 만들었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공약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약집에 넣어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투표할 때 투표소가 대부분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투표해 주실 거죠? 이번 선거에서 상대당 후보가 노원구에 대해서 내놓았던 공약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삶과 뒤떨어져 있는지 TV 토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창동 차량기지, 우리의 저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직주 근접성인이 여러 가지 말을 갖다 붙이면서 아파트를 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아까 현경병 위원장께서 언급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노원과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북 정서에 맞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죠? 오세훈 후보 잘생기고 키 크고 말 잘하고 변호사고 어릴 때부터 방송하고 그래서 오해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비슷한 오해 많이 받았어요. 저도 강남 사람인 줄 알고 돈 많은 집 자식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노원구 주민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상기동 주민인 것처럼 우리 오세훈 후보 이미 사진 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 강북구 삼양동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공부하면 잘 살 수 있다.
그거 하나에 대한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45세 서울시장이 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그런 개천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학교마다 가득한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국이 상징하는 것처럼 가진 사람이 특권을 가지고 자녀에게 세습해주는 나라,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노원구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꿈을 지켜나가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대표하는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교육 하나에 신경 쓰면서 가진 돈 상당 부분을 교육에 할애해서 아이들 키우는 것에 매진해왔던 우리 노원구민들의 자존심이 뭡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아이가 열심히 하고 고든 마음을 갖고 자라면은 우리 사회는 공정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거두어 줄 것이고 나중에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 저희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뭐 해야 합니까? 이번에 오세훈 후보 여기 현경병 위원장이랑 저한테 고마워하실 일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후보가 가장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이 노원 구민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로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의 브레인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세훈 후보가 이곳에 도착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특별한 청년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했던, 그래서 지금 현재 수감 중인 신발 투사의 아들입니다. 29세 정우혁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이준석 의원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먼저 연설을 하기 이전에 저기 이제 노원구 구민 여러분들 지금 새 모녀 살인 사건으로 지금 구 전체가 전부 다 뒤숭숭할 텐데 먼저 심심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빈곤, 이혼, 자살, 가출, 왕따 그리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이 희생된 위기의 청소년들을 한 8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지켜온 긍정의 힘 대표 정우혁입니다. 춘풍추상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을 풀이하자면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나에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 이 뜻만 봐도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사자성어가 청와대 각 사무실에 걸려져 있습니다. 올해에 전국 대학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입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뭔가 내로남불을 지칭을 하는 듯한 이 사자성어는 누굴 향해서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 이 분노는 누굴 향해 있습니까? 아니, 그 분노는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첫째, 서울시 부동산세 가격 평균 9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둘째, LH 범죄 투기 사건으로 우리 통신비도 못 내는 청년들 희망마저 깨졌습니다. 윤미향 사태,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태양광 사업한다고 탈원전 추진해서 산사태 만들고 그 태양광 사업
중국 업체한테 의뢰했다는 거 좀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는 여러분들 많은 청년들이 얘기를 해주었지만 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재선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는 국가의 방향성을 정하는 선거입니다. 독재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인가. 자주 가는 족발집 사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저한테. 우리 때는 열심히 일을 하면 자기 보금자리, 자기 집을 마련할 수도 있을 만한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2030 세대를 어떡하냐. 희망도 안 보인다. 이 희망 누가 뺏어갔습니까? 적어도 희망마저는 뺏지 말아야지. 경험치 없는 우리 청년들 가재, 개구리, 붕어, 개, 돼지로 보고 있는 민주당이 내놓은 박영선 후보 여러분들 뽑으실 겁니까? 이번 뽑아야죠. 이낙연 위원장님, 이제 와서 부동산 정책 실패하셨다고 사과하시고 국민들의 회초리는 아프지만 서울시장 살림은 시장이 해야 된다고요? 회초리 말고 정말 죄송스럽지만 저 몽둥이로 때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후보님이 뭐 초등생 밥 한 끼 주기 싫었던 뭐 그런 후보라고요? 정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님은 정말 우리 이 필요한 복지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별 복지를 선택을 했던 것뿐이지 누구처럼 10만원, 20만원 주면서 무상배급 나눠주고 배급사회의 주도로 선택을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님, 통역사가 꿈인 통역과 학생들한테 AI 통역 어플 스타트업을 추천을 해주고 편의점 알바생들 고생한다 치고 고생한다는 그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편의점 사장님한테 편의점 무임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추천을 하고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나오면 오세훈 후보 저격하느라 자신의 정책 이야기 진정성 있게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쯤 되면 누구 뽑아야 되는지 삼척 동자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가 뭐 페라가모를 신고 내곡동 땅에 가서 생태탕 집을 뭐 들렸다니 많이 계속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뭐 16년 전에 그 중학생이 연예인도 아닌데 물론 얼굴은 미남이시지만은 연예인도 아닌데 타 지역의 국회의원의 신발 브랜드까지 알고 있다는 건 사실 모순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16년 전에 오세훈 후보가 그린벨트를 뭐 취하고 뭐 사전에 측량하러 뭐 갔다고 한들 만약에 그게 사실이 돼서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 청년 정우혁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왜냐? 거대한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 성찰할 줄 알고 자기 반성할 줄 아는 조그만한 악을 전 차라리 응원해 주렵니다. 신발 열사라고도 불리는 저희 정창욱 단장님은 지금 지난해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을 했습니다. 그 신발은 대통령 언저리에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9개월이 넘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십니다. 오바마 부시 대통령한테 신발 2짝을 집어던진 그 이라크 기자는 9개월 사고 석방되었습니다. 얼굴로 그냥 정확하게 던졌는데도. 무엇이 기회가 평등이고 과정이 공정이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인권 출신 변호사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주 강력한 제 바람은 사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그리고 좌파, 우파를 떠나서 자신들만의 건강한 사고방식을 이 청년들이 이 사회에 뿌릴 때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좌파 독재 정권은 역사를 왜곡시키고
청소년들한테 10만원, 20만원 던져주면서 무력화시키고, 시민들 갈등 조장해서 분열시키고, 꼭 심판하는 이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있을 이제 디데이 하루 남았는데 오세훈 후보님과 그의 이제 같이 도움을 주시는 우리 당 관계 여러분들은 당 의원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시고요. 내일 선거에서는 꼭 2번을 투표해 주셔서 우리 자랑스러운 1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강력한 청년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청년 정우혁 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멈춘 노원구의 심장, 멈춘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후보가 누구입니까? 오세훈! 오세훈! 서울의 미래를 함께할 우리의 후보 서울의 힘,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를 자신있게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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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듬직하고 무섭죠? 우리 청년들 무서워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동안 청년들 철이 없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예리하고 냉정한 눈으로 현실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권을 평가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작년 총선 이후에 거의 무너져 내리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냉정한 판단으로 우리 당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제가 한번 열심히 해서 국민의힘,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훈!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선관위에서 몇 가지 표현을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이 플래카드에도 못 쓰고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선관위가 아주 공정한 판단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정당, 민주당,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쓰지 말라고 해주시니 쓰지 않겠습니다. 잘하고 계신가? 투자. 위선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사전적으로. 입으로는 공정과 상생을 얘기하면서 뒤로 하는 행동은 공정을 파괴하고 갑질하고 의석수가 많다고 야당 무시하고 그리고 진실에 반하는 부끄러운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당입니까? 정당 이름이 길어서 헷갈리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그죠? 무능이라는 게 뭡니까?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폭등을 시켜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서민들 전세 걱정하랴, 월세 올려줄 걱정하랴. 여러분, 시장 보러 가서 10,000원 들고 가서
5,000원, 3,000원만 장보고 아껴야 겨우 그 다음에 올라가는 전세값, 월세값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도록 K방역에 성공한다고 자랑하더니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111등입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을 놓아서 코로나 졸업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내년 봄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능 아닙니까? 내로남불은 뭡니까? 아빠 찬스 써서 의사 되고 성폭행, 성추행에도 우리 당이면 위인이 되고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왜 국민의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이런 위선과 무능과 내로남불을 보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피가 끓으면 이제 국민의힘의 기대를 걸어보겠다.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기대를 과연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지켜줄 수 있을까?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청년들에게 힘 하나 줄 수 있는 공정과 상생의 정치,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전국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세훈! 이 자리에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현경병, 이준석 두 분 위원장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분 위원장께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해야 될 일 많지요? 정말 많습니다. 재건축해야 될 물량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죠? 이거 안전진단도 통과 못해서 속상하시지요? 세상에 낡은 집을 내 돈 들여서 내가 다시 짓겠다는데 몇 년째 못 짓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재건축하면 나라에서 돈을 보태줍니까? 내 집 내가 짓겠다는데 못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되겠죠?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그리고 공시지가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노원구민 여러분들, 이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오른 데가 노원구인 줄 아십니까? 34.99%. 세상에 1년 동안 재산세 기준이 되고 종부세 기준이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따라 올리는 공시지가를 35%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노원 구민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박영선 후보는 올해도 10%까지는 올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되면 공시지가는 올 1년 동안은 반드시 동결시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세훈! 그뿐이겠습니까? 동북권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베드타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노원구의 마지막 남은 창동 차량기지는 저는 용산에 이어서 동북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가 있고 강남이 있고 여의도가 있다면 이제 동북권의 제4의 도심을 한번 만들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창동 차량기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큽니다.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제가
두 분 위원장과 논의를 해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스타필드와 같은 쇼핑을 하면서 여름에는 더위를 느끼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느끼지 않고 아이들과 같이 걸으면서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 쇼핑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위에 저기 고척동의 돔처럼 야구도 하고 그리고 K-팝 공연도 하고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노원구로 몰려들어서 근처의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바이오 메디칼 단지도 이쪽 구청에서 추진하는 모양인데 그거 들어가고도 또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절실하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창동 차량기지 서울시의 네 번째로 가장 큰 부도심을 만들어서 노원구 주민들이 그동안 갈증을 느끼시던 여유공간, 생활공간, 상업공간, 업무공간 그 중심지를 노원의 한가운데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세훈! 4월 7일 내일은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날, 서울시민이 승리하는 날, 노원구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오세훈!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잃은 청년들,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지칭하면서 시리에 빠져있는 희망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되찾아야 하는 날입니다. 오세훈! 저 오세훈 그동안에 많이 갈고 닦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회 덕분에 갈고 닦았던 그 실력, 그 경륜을 이제 서울시로 들어가서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입니다. 여러분, 단일화 이후에 저와 똑같이 열심히 뛰면서 야권이 서울시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안철수 후보께 계시지는 않지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한민국 정치는 그동안 분열과 갈등의 정치였습니다. 갈라치기 정치였습니다. 안 후보와 약속한 대로 서울시에 들어가면 서울시 공동경영 멋지게 해내서 대한민국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정치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정치의 역사에서 정말 새로운 새 정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이제 청년들이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국민의힘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저 오세훈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한번 기회를 줘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회를 대한민국이 다시 서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고 밝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뼈가 가루가 되도록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세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친애하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드디어 내일 우리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힘을 모아주실 겁니까?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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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일 4월 7일 우리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곳 노원구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화이팅! 오세훈 화이팅! 화이팅!
적용하는 제2의 나라 4월